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정리 노트 우리 지문 빈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또는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지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공기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기타 소득이죠 여러분. 기타 소득. 그래서 요거는 우리 종합소득세 중에서 바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데 공기와 관련된 건 기타소득을 하는 거고 공기가 관련이 없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지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죠?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은 기타소득. 자, 2번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가 되는 자, 고가주택이죠. 이때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즉 12월 30일이 끝났을 때 즉 1월 1일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또는 당해 연도 중에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 현재 또는 개념이죠. 자, 뭐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여기는 보유 단계니까 기준시가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공시된 가격인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따져서 얼마 여러분? 그렇죠.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 뭐란다? 고가주택이란다. 그러면 고가주택일 때는 1주택 소유의 주택 임대 소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되셨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3번 보죠. 해당 과세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하는 거죠. 주거용 건물, 주택을 말하는 거죠. 임대에서 발생한 총수익금의 합계액이 여기 합계액이 두 번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합계액이 얼마,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죠, 여러분. 네,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때는 14% 분리과세와 그다음에 뭐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 얼마,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 14% 분리과세를 하되 원칙 이 14% 분리과세를 받아서 낮은 6% 세율 적용받을 때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국내에 몇 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 보증 합계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시로 계산한 금액. 이게 바로 뭐냐면 간주임대죠. 자, 그러면 주택일 때는 간주임대를 원칙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총수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자, 기억나시나요? 뭐 332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내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받은 보증금 합계가 얼마냐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죠 여러분? 3억 원을 초과할 때서 332 기억하시면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때는 주택이라도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주택이 아니라 토지나 상가 등일 때는 이때는 332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과세.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로 넘어갑시다. 그럼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어디죠, 여러분? 그렇죠. 양도 물권의 소재지다. 양도자의 주소지다. 그렇죠. 양도자의 주소지입니다. 그렇죠. 왜? 국세니까. 6번.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모든 거주자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그랬죠. 반드시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이죠, 여러분. 5년 이상 어디에? 국내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 이 사람만이 국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자,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우리 부동산 임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다른 거와는 달리 뭘 확인해라 했냐면 등기 여부 확인해라 했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만? 등기가 된 것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자,
8번 사업용 건물과 뭐하여 양도 영업권 나왔다 드디어 그렇죠 여러분 기타 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업권이랬죠 그러면 영업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사업용 부동산 등과 뭐죠 여러분 함께하여 양도할 때 여러분 함께 양도를 할 때 한해서만 우리 그 영업권도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사업용 건물과 뭐하여 여러분 분리하여 양도를 할 때는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좀 마무리합시다.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부동산과 뭐 여러분 함께요 여러분. 예, 그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죠. 자, 9번 배우자 및 직계준비서 나왔다. 두 글자로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왼수라고 한다. 그래서 왼수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왼수 외의자라고 했죠 여러분. 의 부담부 증여.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부담부 증여인데 왼수가 아닌 자간의 부담부 증여니까 뭘로 대답하는 얘기 여러분? 그렇죠. 원칙이죠 여러분. 그럼 부담부 증여할 때 원칙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분?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 여러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러나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것. 그래서 증여 당시 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금액. 그죠 여러분? 요게 순수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상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뭘로 때려라? 그쵸? 요 채무 인수액은 양도소득세로 때리고 요거는 뭘로 때려요? 증여세로 때려라. 나눠서 때려라. 그 얘기죠 여러분.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양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고 여러분. 자, 10번.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죠. 이때에 그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소로서 첫 번째 조건 쌍방 토지 가액의 뭐 그러면 차익이죠.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둘 중에 뭐 큰 가액이 뭐죠 여러분?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하 이하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and 그러면서 뭐에서 경작상 필요 농지 소유자의 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국가 등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 정비법 등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농지 소유자가 원해서 할 때는 이때는 그 교환에 의해 교환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때 그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죠 여러분? 신농지. 여기서 우리 몇 년 이상을, 그쵸?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제촌, 그래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이게 제촌, 경작이 뭐죠, 여러분? 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럴 때 한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정리 잘 되셨나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